자,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차트 찔끔 오르는 거 보고 지금이라도 타야 되나 매수 버튼 만지작거리고 계십니까? 당장 그 손 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데서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 자, 계좌 녹습니다. 오늘은 옵션 만기의 날이죠. 데리베트가 70이고 현재 바이낸스 기준 최대 고통 자리가 6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날 특징이 뭡니까? 옵션 만기의 지수로 변동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차트에서 다른 점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또 나만 소외되지 않을까 불나방처럼 뛰어든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 이건 상승의 신호탄이 아니라 개미들을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함정이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고요. 사실상 여러분 지금 해결되지 않은 매크로가 있기 때문에 당장의 큰 상승이 바로 나와주긴 좀 힘들다. 자, 어떤 매크로가 있어요? 트럼프, 이란의 15일 최후 통첩 합의 안 하면 나쁜 일이 벌어질 거다. 자, 이게 뭔 말이겠어요? 이란과 합의가 안 되면 지금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둔 상황입니다. 기한이 지금 딱 15일이 남았다는 거죠. 자, 이런 초대형 악재가 터졌는데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매수 매도를 누르실 겁니까? 자, 이 공포는요 누군가에게는 상승의 발판이 되겠지만 준비가 안 된 분들에게는 지옥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같은 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살아남는지, 이 위기를 어떻게 수익으로 바꿀지 제가 다시 짚어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내일 아침에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현입니다. 자, 우선 오늘은 옵션 만기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옵션 만기가 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자, 옵션 만기 전에 지금 비트코인 현재 상황이 어떤지부터 브리핑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고점 70K에 달았을 때부터 하락 채널을 한번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점 대비 고점으로 가져왔을 때는 여전히 채널의 상단을 찍지 못하고 있지만 이 고점을 조금만 낮춰서 본다고 했을 때는 이 꼬리빼기 상승을 빼고는 모두 다 채널을 지켜주는 이러한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전히 채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단 한 가지 변화가 있다면 우리가 하단에서 계속해서 롱 포지션들에게 너무나 정확한 자리를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보통 이런 곳에서 개미들을 털게 된다면 이 하단선을 털면서 위로 가는 움직임이 보여주는 게 다반사인데 오늘 옵션 만기가 겹쳐지면서 채널 하단부를 건드리지 않고 FEG 구간에서 이 유동성을 흡수하지 않은 채 상승이 나오는 이러한 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개미들이 이 하나의 상승분에 많이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선적으로 제 관점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분할 익절을 이미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서부터 매수를 들어가는 건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이 장을 보시는 분들은요. 오히려 우리 위쪽에 보이는 이 1시간 봉의 일목구름 이곳에서 지지를 받기 전까지는 오히려 매수 버튼을 누르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왜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70K의 포모를 느끼면서 여기에서부터 내려올 때 단 한 번도 1시간 봉의 일목구름을 넘지 못했습니다. 자, 일목구름은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이런 초록색과 핑크색의 띠 범위인데요. 자, 이것이 굵으면 굵을수록 지지 저항이 강해집니다. 자, 하지만 말 그대로 1시간 봉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1시간 봉은요. 어떻게 볼 수 있죠? 자, 주봉보다는 지지 저항이 낮고 날봉보다도 낮은 그런 제일 하위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봉의 지지 저항마저 뚫지 못한다는 건 여전히 매수세가 작다. 그러니 지금 이런 단기 반등을 먹지 못한 분들은 여기에서 들어갈 게 아니라 이곳에 지지를 받았을 때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 자리도 소폭 비중으로 들어가셔서 옵션 만기 장 안에서만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지 롱타점으로 풀매수를 갈길 자리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옵션 만기가 뭔지 아셔야겠죠. 생각보다 옵션 만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옵션 만기는요. 일단 최대 고통 하나만 보시면 되는데요. 최대 고통이 뭐냐? 옵션 만기를 일단 이해를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이 가격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 금요일에 5시, 우리 한국 시간으로 5시에 정해지는
가격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이번 주 금요일 5시에 가격이 70코일보다 풋 아래인 하락에 걸겠어. 난 70K보다 콜 상승인 콜에 걸겠어. 이런 식으로 가격대에 콜 풋을 거는 거죠. 선물과는 좀 디테일이 조금 다르다는 점이 있고 아무래도 금요일 5시에 가격이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금요일 5시까지는 치열한 가격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자, 누구와 가격 전쟁이 시작되냐? 바로 이 개미들과 거래소의 가격 전쟁이 시작되죠. 자, 왜냐? 거래소 같은 입장에서는요. 너무 많은 개미들이 이득을 타가게 되면 많은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금요일 같은 날은 70K, 최대 고통이 70K라는 것은 이번 옵션 만기 장 안에서 개미들이 많이 고통스러워할 가격입니다. 그러니 70K에 도달했을 때 보다 많은 개미들, 아예 모든 개미들에게 수익을 주지 않을 순 없겠죠. 그러니 보다 많은 개미들을 죽일 수 있는 자리가 70K다. 그래서 거래소는 가격이 70K보다 위에 있으면 아래로 끌어당기고 가격이 70K보다 밑에 있으면 가격을 위로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 만기에는 변동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옵션 만기에는 무조건 거래소가 70까지 올리나요? 자, 그럴 순 없겠죠. 여러분 지금 만약 64K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70K까지는 꽤나 힘든 무빙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 가격 차이가 많이 나면 70K까지 옵션 만기장인 PM 5시까지는 오지 못한다. 하지만 5시가 끝나면서 매수세가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이 아래에 있는 매물대를 깨지 않고 올라감으로써 여기에서는 단기 반등 자리를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부분익절가 드리면서 모두 다 여러분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들은요. 모두 다 제 스터디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 스터디룸은 들어오시면 자, 이전 관점이죠. 정확하게 FEG 위에서부터 되돌린 구간부터 수익 길게 떨어질 수 있는 자리다. 제 말대로 길게 떨어지면서 하단부까지 찍어줬습니다. 숏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줄이는 편이고요. 롱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 20으로 들어가면서 계속 수익을 냈습니다. 그죠? 이런 관점들을 제가 계속 전달드리는 게 스터디룸입니다. 자, 리딩방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제 매매일지 보신다고 생각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 제가 오늘 보셔야 되는 기사나 매크로 관점 그리고 분석 자료까지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자료방에 들어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은 아래쪽 보시면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 보이시죠? 링크 누르시고 신청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희 광고쟁이들은 가려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아래쪽에 수익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링크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들어오시면 아마 제 매매일지가 큰 도움 되실 테니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서 이번 장 꼭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옵션 만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무조건 최대 고통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옵션 만기에서 볼 수 있는 건 데리비트와 바이낸스 이 2가지 정도가 될 수 있는데요. 기준은 여러분들이 데리비트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데리비트를 봤을 때 지금 현재 가격이 67K입니다. 그럼 우리도 67K에 베팅한 사람들을 한번 봐줘야 되는데요. 67K 같은 경우 풋 더 많죠. 하락에 건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럼 거래소 입장에서 하락으로 67K보다 아래로 떨어졌을 때 지금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으니 67K 밑으로 내려줄까요? 안 내려주겠죠. 67K보다는 위로 올립니다. 자, 그럼 68K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68K 같은 경우도 하락이 많습니다. 68K 같은 경우는 콜, 상승이 많습니다. 그럼 68K보다 올린다에 건 사람들이 많은 거다. 그럼 거래소 입장에서는 굳이 쟤들에게 돈을 줘야 되냐? 지금 가격대에서 우리가 돈을 써서 가장 많이 죽을 수 있는 자리는 68K보다는 아래다. 자, 근데 지금 67.5라는 게 생겼죠. 67.5K도 보니 풋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는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5시까지는 여기에 묶여있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터진다 하더라도 위로 가서 익절해야 되는 구간들이 너무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들어올 겁니다. 옵션 만기가 5시에 끝나면서 70K까지 다시 갈 수는 있나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딱 올리면서 갑작스런 양봉으로 70K까지 올려줄 확률도 물론 있겠죠. 이 차트에 0%라는 건 없습니다. 차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100% 점쟁이처럼 모든 걸 확신할 순 없다.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제가 계속해서 쭉 상승이 나올 수 없다라는 관점에 조금 더 두는 이유, 그리고 이런 자리들은 비중을 줄여야 되는 이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분할 익절 하셔야 되고 지금은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자, 이거의 이유는 다 똑같습니다. 지금 매크로 관점이 너무나 악재로 작용이 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자, 이런 전쟁 이슈는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미사일로 한 방이 나왔을 때 우리에게 크게 작용을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자, 인내를 가지고 버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자,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기름값을 잡고자 하는 것이고, 결국 이 기름값을 잡고자 하는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해결이 되면요, 금리를 상승해야 될 이유가 없고, 그 다음 인플레이션이 잡혔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에 무게를 둬야 되며 달러 약세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비트코인 시장에 굉장히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국 가고자 하는 길은 우리 비트코인에게 굉장히 좋은 길이다. 하지만 이러한 악재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면서 조정이 벌어지더라도 결국 악재는 뭐다? 해소가 되는 순간 호재처럼 되돌림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악재를 보면서 우리가 모든 고점을 올라간다는 그런 희망은 버려야 되지만 완벽하게 해소가 됐을 때는 우리에게 강한 호재의 발판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잡지 말라는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죠. 우리 1시간봉에서 단 한 번도 일목구름을 넘지 못했는데 이런 자리를 지금 맴돌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매수의 힘이 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시 이후의 무빙을 정확하게 좀 봐줄 예정이고요. 저는 여기에 대한 손절가로는 이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63K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 가격대가 여기까지 흘러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아래로 내려오더라도 64.8K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는 가정인데요. 자,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간다면, 자, 이 가격대가 뭐죠? 이 투자자들의 심리 매물대, 바로 아직 깨지지 않은 지지를 뜻합니다. 그러니 이런 지지 라인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라인들에서 어차피 소폭 비중이죠. 자, 소폭 비중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손절가 정해주면서 이 자리는 대응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5시가 지나면서 실상 이 일목구름 돌파에 실패를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아래자리에서 익절자리 드리면서 우리 수수료 절대 녹지 않는 선에서 그냥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고점에서 높은 수익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손절까지 기다릴 그럴 만한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우리가 상단 채널에서 맞고도 있지만 POC 자리, 자, 이 TPO 지표는 이 투자자들이 보는 심리 매물대 저항을 알려준 지표입니다. 자, 이곳에서 딱 멈췄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을 넘지 않은 이상 여러분들이 이 상승세를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방에 여전히 무게를 두면서 분할 익절,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이런 자리들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직 포모를 느끼시면서 있을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적인 제 관점으로는 어쨌든 기술적 차트로든 우리 매크로적 차트로든 비트코인 여전히 하방에 주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관점을 드렸던 이유는 여러분 주봉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코로나와 이번 패닉셀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상승 채널을 지켜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단 부근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지지받는 구간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 같은 경우 이 하방 구간, 이 하단선에서 지지를 받고 이번 주가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주의 시작이 이 하단선 위에서 올라와야 우리가 이번 주에 잠깐의 소폭 반등이 눌리더라도 반등 자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저점을 갱신할 시나리오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반등 자리를 하나를 본다면 1시간봉에서 우리가 상승 다이버전스가 생겼습니다. 상승 다이버전스가 뭐죠? 자, 가격의 저점은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위로 올라오는 RSI의 저점은 올라오는 다이버전스가 생겼고 여기에서부터 한 번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는 CPI 호재가 동반이 됐고요. 이때 또한 제가 포모 느끼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 이미 이곳에서 주봉의 마감이 채널의 하단선 아래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바로 상승을 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물리지 않을 수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 이곳에 상승 다이버전스가 생기면서 FEG 하나가 형성이 됐죠. 그러니 이런 자리에서는 매물대를 소화시키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TPO 자리, 이런 자리들을 한 번씩 꺾고 갈 수 있다. 그런데 옵션 만기로 인해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고 있던 이러한 채널 하단부를 건드리지 않고 FEG를 타고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속폭 반등으로 지금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 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 끝나고 나면 이런 64K를 터뜨리면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는 자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 시나리오, 만약 이 저점은 언제부터 생각하면 되나요 할 때, 자, 63K를 뚫고 내려올 때부터는 저점 테스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줘야 된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막상 매수 버튼 누르는 것도 힘들고 이런 자리도 지금 계속해서 아마 포모 느끼시고 들어가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구간에 대해서 계속해서 스터디룸 통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익절해야 되는 자리 그리고 위험한 자리들 모두 제가 들어가는 자리, 들어가지 않는 자리까지 제 관점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자리들 아까 말씀드렸죠. 아래쪽에 보이시는 링크 통해서 신청 버튼 누르시면 되고 저희 단 두 글자 수익이라고 남겨주시면 제 스터디룸 링크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만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는 한 번씩 필수로 부탁드리고요. 저는 계속해서 요장 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스터디룸 혹은 댓글 통해서 여러분들 질문 응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하방 추세가 높고요. 매크로적 관점으로도 우리가 하방에 유의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단기적인 상승에 풀베팅 절대 금지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유동성과 그 다음 옵션 만기로 인해서 조금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면 이 일목구름의 지지를 받았을 때 비중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에 들어가지 않고 저처럼 여기서 절반 익절이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이 일목구름의 상단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 관점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질문 필요하시거나 스터디룸 필요하신 분들 들어오셔서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